전체 범위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슨 1. You and I become we.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거야. 너는 형제야. 그죠? 그래서 the power of friendliness, soft but strong. 친절함의 힘, 또 친근함의 힘, 뭐 부드럽지만 강하다라고 되죠. So 뭐라고 하냐면 It's good to see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다음에 I'm Dr. Edward Wilson. 컴마가 동격이었죠. 진화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갖다 여기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 On one's way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가는 길에 라고 얘기했을 건데 뒤에 to를 보통 붙이지만 난 여기 와서 이미 와서 한 얘기니까 그냥 굳이 뒤에 어디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on my way 내가 오는 길에 I had trouble locating 했는데 이 locate라는 동사가 타동사로서 위치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디다 놓다, 그죠? 건물을 어디다 세워 이런 걸 얘기할 때 그죠? 쓴 표현을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locate가 타동사로서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locating this room 이 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얘기할 때 have trouble 다음에 또는 have difficult 또는 have a problem problems 때는 어를 붙입니다. 그죠? 한 다음에 ing 써주면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friendly 했는데 이것도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friend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명사에 ly를 붙인 경우에는 얘가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즉 ly가 붙은 말이 형용사, 부사 둘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love 사랑이라는 명사에다 ly를 붙이니까 뭐가 돼요? lovely라는 사랑스러운 이란 형용사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riendly student 그러니까 한 친절한 학생이 came up to me, come up to가 다가가다는 뜻이니까 그죠? 나한테 다가왔고 and walked me here 했는데 이 walk도 원래 일반적으로는 걷다라는 자동사로 사용되지만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walk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뭐야? 산책시키다, 산책시키다. 강아지 같은 거 산책시킬 때 walk the dog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나를 산책시킬 일이 없잖아. 지나가던 친절한 학생이 와서 갑자기 나한테 목에다 리드치 걸고 끌고 올 일은 없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데려다 주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죠? 자, 나는 여기까지 걸어서 안내해 줬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it is fascinating. fascinate가 매료시키다라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fascinating 했으니까 매료시키네요. 매력적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 되겠죠. 근데 뭐가 how 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ow 절 어쨌든 다른 문장에 일부러 포함되는 절은 무조건 주어 동사 평서문의 어순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단 그 안에 in situations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라는 게 삽입됐을 뿐이고 how라는 의문사 다음에 we라는 주어 그다음 want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have someone 누군가를 갖다 돕기를 원하는지 근데 어떤 누군가야? in need라는 표현 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는 뭐 힘든 상황에 처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얼마나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정말 참 매력적입니다. 흥미로워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라고 얘기한 다음에 now 이제 this 이것이 this는 앞문장 내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기 원한다는 거. 그치? 이것이 raise는데 우리가 알는 것처럼 raise는 rise 자동사, raise 타동사를 기억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ri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뜨다 내지는 올라가다 라는 자동사일 거예요. 그죠? raise는 올리다, 들어 올리다. 뭐 이렇게 하면 손을 들어 raise your hands 이런 식으로 그죠? 오케이? 내지는 키우다, 기르다 또는 그러면서 돈 같은 경우에는 모금하다라는 의미가 가지죠. 또는 이 경우에는
올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키우다는 것도 이상하고 모금하다는 것도 이상한 거니까 그죠? 제기하다 정도의 변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raise some interesting question. 역시 interesting입니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질문이니까 ing가 분명히 맞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흥미로운 어떤 질문을 갖다 제시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where 이번에는 간접 의문이 아니죠. 콜론 찍었으니까 그냥 독립된 문장이야. 그러니까 의문문 어순을 취하기 위해서 does가 들어간 뿐입니다. 그래서 where does our friendliness come from?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친절함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 하나. 그 다음 and why is it important? 왜 그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때의 it은 뭐다? friendliness가 되죠. 친절함이라는 거지. 그지? 우리의 친절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죠? 기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죠? 그 다음 그 친절함이 왜 중요한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 I'd like to,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 되겠죠? Tell you, 당신에게 about my childhood, 내 어린 시절의 컴패니언, 반려견인 스파키. 아까 나왔던 것처럼 biologist, 앞에 붙었던 것처럼 컴마 동격되게 주죠. 내 어린 시절의 반려견인 스파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when we played with the boy, 우리가 보통 그 니네 영작할 때 나는 친구와 놀았습니다. 라고 할 때 I played with my friends 쓴다고. 그치? 근데 실은 with는 가지고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 갖고 놀았다는 거야. 원래 의미는요. 그죠? 그냥 친구랑 어울려서 노는 건 get along with 같은 걸 쓰는 거죠. 그죠? 오케이? 또 hang out with 이런 표현 씁니다.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공을 가지고 노는 게 맞죠. 그죠? 우리가 공을 갖고 놀았을 때 I noticed, 나는 that 이하를 알아차렸습니다라고 that절을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든 과거 시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다 과거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he responded well. 그가 잘 반응을 했어. to my gesture, 내 gesture. 라는 형태 되겠죠. 그죠? 맞아요? 이때 well도 부사란 말이죠. respond라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good이라는 형용사를 쓴다는데 형용사는 무수가 없죠. 오케이? 형용사 굿이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또는 보호도 아니니까. 이제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었나 우리? 양이 없나요? 고양이는 이해도 하고 인지도 하지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뭘 하든 간에 귀찮으면 안 해. 이거 뭐 강아지는 뒤에 이제 늑대 얘기 나오면서 유전자 얘기 나오니까 그죠? 그 원래 같은 조상에서 나와갖고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DNA 어떤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다. 근데 그 돌연변이가 어떻게 보면 그 종 자체로 봤을 때는 하자야. 잘못된 돌연변이에요. 그냥 상대를 또는 인간을 갖다 쉽게 덜컥 믿어버리는, 그죠? 그런 어떤 그런 DNA상의 화자가 우리에게는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보면은 손짓을 이렇게 하면은 그쪽을 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지? 그 다음에 뭘 가리키면 그걸 보고요, 그죠? 뭐 그런 어떤 제스처에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지들도 제스처로서 뭔가를 갖다가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물론 걔들이 몸집 언어로서 무슨 뭐 귀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를테면은 선생님 강아지도 원래 이제 재작년에 원래 17살 먹은 말티 2마리 가고 이제 훨씬 젊은 세대 4살 5살 된 그 포메가 있는데 얘는 눈이 딱 마주치잖아? 그럼 뭐 하냐면 옆에 간식 주는 그 간식 상자가 있는 데가 있어. 눈 딱 마주치면 그걸 쳐다봐. 달라는 거죠. 눈 마주쳤잖아. 빨리 줘봐. 이런 식이죠. 그지? 그러니까 제스처를 갖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그래서 내 제스처에 잘 반응을 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니까 취소.
좀 된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거죠. The responsive behavior인데 요 밑에도 써놨죠, 선생님이. respond라는 동사에서 형용사가 두 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responsive는 그냥 반응하는 또는 반응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responsible은 책임감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말로 봤을 때는 respond가 반응한다는데 책임감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좀 생뚱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상대의 니즈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강아지가 목이 말라? 그럼 물을 줘.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서로 다른 형용사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말로 왔을 때 좀 얘기가 달라지는 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든 간에 the responsive죠. responsive 쓰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걔의 어떤 반응을 하는 행위 또한 caught the attention 했으니까 관심을 catch 사로잡았습니다. 누구의? 진화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있었죠. 인류학자랑 고고학자. 인류학자는 ANT가 ant 개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anthropologist. 역시 이때 이 콤마도 동사가 되는 거지. 진화론적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라는 사람이 어떤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conducted an experiment 실험을 수행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역시 또 how 중간에 꼈네. 그럼 뭡니까? 평서문 어순. how 다음에 dogs란 주어, 그 다음 would란 조동사, 그 다음에 respond란 동사가 평서문 어순으로 나와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게다가 앞에 수행했다라는 어떤 동사의 시점이 과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리에 will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우리가 시제일치라는 개념은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뒤쪽에 있는 시제는 마음껏 써도 돼. 근데 시제일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죠. 그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을 쓸 수 있는 게 과거보다 빠른 거하고 과거 완료를 쓰거나 아니면 같은 시점에 과거를 쓰거나 아니면 미래를 쓴다면 과거형의 미래를 나타내서 미래 과거형 would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걔들이 to human gesture, 인간의 제스처에 반응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과거의 그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현재로 봤을 때 미래가 아니니까 will이 아니라 would를 쓴 것이다. 그죠? 근데 compared to요. 요거는 그냥 일종의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분사에서 분사구문의 일종이야. 그치? 근데 굳이 분사구문을 이해하지 않아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늑대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제스처에 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컴마 후 했으니까 이때의 오브는 누구야? 후를 받아줘. 그치? 원래 동물은 which를 쓰는 게 맞죠. 또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대시 쓰는 게 맞지만 who를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who share the same common ancestors 똑같은 공통의 선조를 갖다가 공유하는 즉 늑대와 개의 기원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치불일치할 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제 똑같은 공통의 선조를 공유하는 그런 늑대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제스처에 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he placed two cups on the ground. 그가 땅 위에다가 두 개의 컵을 놔뒀는데,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이 뭐냐면 with 목적어 수식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with 다음에 목적어로 쓰는 수식어로 쓰는 형태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뭐뭐한 채로 내지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수식어구 자리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ing 현재 분사 들어가고 pp 과거 분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구가 남기도 하고요. 뭐 형용사구와 비슷한 의미에서 전치사구 같은 게 남기도 합니다. 당연히 부사구도 올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얘는 중요하지 않고 ing를 쓸 것인가 pp를 쓸 것인가만 구분해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ing 무슨 의미? 직접 하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pp는 무슨 의미? 당하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보니까 뭐인 다음에 food예요, food. 그럼 그 먹이의 입장에서는 뭐 사료 같은 먹이의 입장에서는 숨겨짐을 당한 거니까 뭐가 나온 것이다? hidden이 나온 것이다. 자, 그 다음 under only one인데
one of 다음은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one of them 나와있죠? 그지? 그 두 개의 컵들 중에 오직 하나 밑에만 음식이 숨겨진 채에서 그죠? 땅 위에 두 개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when he pointed to the cup, point to예요. 어딘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when he pointed to the cup with the food 했으니까 음식이 들어있는 어떤 컵을 가리켰을 때 the dogs found it easily. 걔는 그것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앞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easy냐 easily냐의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예로 든 거 기억나십니까? 이 경우 말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 He found her easily. 요 기억나시죠? 요 두 개의 부분은 형용사 부사니까 관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든 he가 주어, found가 타동사인 상태에서 her가 목적어까지 똑같아요. 그가 그녀를 발견했다는 얘기인데 is라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명사 형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앞에 있는 대명사 her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죠. 즉 그녀가 어떤 거야? 그녀가 easy한 거야. 이때 easy는 사람에 대해서 쉽다라고 얘기하면 좀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편안한 이라는 의미라고 해주죠. 그러면 이때 found는 진짜 물리적으로 발견했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그녀가 되게 편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는 의미가 오형식의 요 문형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easily의 경우에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해야지. 형부동문이라고 했죠. 그죠?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가 문장 전체나 구문, 어구 같은 걸 수식하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he나 her는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수식하는 거다? found라는 행위를 수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형식이 된다? 3형식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때 found는 진짜로 발견했다는 뜻이 된다. 그는 그녀를 발견한 거야. 근데 발견을 쉽게 했다는 거죠. 그죠? 발견이라는 어떤 행위, 동작 자체를 쉽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좋은데 이제 CCTV에서 출결이 확인이 된대요. 바로.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easily라는 부사였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대주죠. 늑대들은 struggle은 고군분투하다, 고생하다,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늑대들은 좀 고생을 좀 했고요 라고 과거형의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and chose도 역시 과거형의 동사 chose cups, 컵을 선택했어 at random, 무작위. 그죠? 그럼 이 at random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제스처와는 무관한 게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regardless, 무엇과는 무관하게 라는 표현을 쓴다면 human gestures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인간의 제스처와는 상관없이 또는 뭐 제스처에 대해 사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signs. 그죠? 오케이? 와는
무관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문장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온 것이다? paying이라는 현재 분사 구문. 그죠? paying attention, 관심을 기울이잖아. 그의 어떤 제스처에. 그래서 Dr. Hare가 conclude that이라는 결론을 지었는데 그 걔의 능력, 어떤 능력? To read human gestures. 인간의 제스처를 읽어내는 능력. 형용사죠. 그죠? 그것이 allow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니까 영어의 대원칙대로 뒤에 to를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llow them, 그들로 하여금. 당연히 이때 되면 누구니까? dogs가 되겠죠? 걔들로 하여금. 이제 to perform 나왔어. 그죠? To perform better than the verbs. 그러니까 늑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맞춰준다. 라고 결론 줬습니다. 여기서의 수행은 아까 그 뒤에 나오는 생존과는 좀 별개야. 여기서 그냥 음식 찾기, 컴퓨터인 음식 찾기의 퍼포먼스니까. 그죠? 맞나요? 네. 그 다음부터 볼게요. 그래서 he explained that 그가 설명하기를 dogs, 개들은 대조니까 unlike wolves, 늑대와는 달리 have developed 현재 어렸습니다. 이제까지죠. 개들이 늑대랑 분할해서 인간과 함께 살게 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죠? have developed communicative skill, 의사소통의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 왔어. 근데 누구와의 의사소통이야? 인간과의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또한 a sense of friendliness가 친근감이라는 걸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 have developed의 목적어가 하나는 communicative skills, 또 하나는 a sense of friendliness라고 보시면 되지. 아까 얘기한 friendly에다가 y를 빼고 INESS 붙인 거죠. 명사형을 위해서.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이 글에서는 friendliness라는 표현 말고도 뭐 써요? kindness라는 형태를 쓰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또는 인간과의 어떤 친근감을 키워왔습니다라는 개념은 또 어떤 이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과 close,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단어를 바꾸든 간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 수능형의 어떤 문제, 또 객관식, 내신의 객관식 문제 정답을 찾는 과정은 키스트레인입니다. 키워드 인퍼런스 스트레스를 통해서 답근 걸바를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준 게 문맥 추론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기본은 다 한다고 했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 설명이 사운드, 들려요, 이게 대표적인 어떤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야, 우리 주말에 영화 볼래? That sounds great. 이게 그죠? 그 소리, 영화 보자는 그 제안이 좋게 들린다 이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reasonable한 형용사보를 썼어. 왜? 이 설명이 합당하다는 거죠. 합리적인 거죠. 당연히 여기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logical, 논리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경우를 들어서 sensible, 합당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된다, sensible이라는 건 말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브라이언 헤어라는 박사 한 명만 있으면 부족할 거 아니죠? 그래서 according to가 출처나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several, 몇 명이. several 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단수, 복수 나와야 됩니다. 그죠? 복수일 때. 몇 명의 진화론적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그죠? 그 설명이 합당해 보이네요. 맞는 얘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 they say, 이때의 they는 이제 몇 명의 진화론적 생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에 라고 한 다음에 대절 안에서 from the common ancestor,
of these two species. 이 두 가지 종이야. 중요한 것은요. 이 species라는 말 자체가 리딩 파워에서 나온 거죠. 그죠? species에 s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얘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 여기서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ogs, 개와 and wolves, 늑대들이라고 써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개. 그래서 이 개와 늑대 두 가지 종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그 다음 여기에 those와 those가 나오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뭐라고 했었냐면은 원래 이제 대명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t을 쓰는 경우가 있고 one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치? it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칭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게 it이에요. 그죠? 그 다음 지칭 대상이 없을 때 쓰는 게 one이죠. 그냥 정해지지 않은 거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할 때 one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칭 대상은 있지만 뒤에 수식어구를 동반할 때 쓰는 게 that이라고 했다는 거죠. 얘는 어때? those 다음에 that 절이 붙어 있잖아. that acted friendly toward humans 까지를 묶어주는 거. 자, 이 경우에도 that didn't 까지를 묶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구, 관계사절이 수식어로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it이나 one 대신에 that을 쓴 것이고요. 단 이거는 단수일 때니까 복수일 때는 it은 they나 뭐 them이나 their 같은 걸 쓸 거고요. one은 once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죠? that은 that의 복수형 those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다. 이제 그래서 that acted friendly. 아까 friendly, student friendly 형용사였죠. 그지? 근데 이번엔 that 다음에 that이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acted이란 동사만 있기 때문에 이때의 friendly는 부사라는 거죠. 친근하게 행동을 했던 누구를 향해서? toward human, 인간을 향해서 친근하게 행동을 했던 그런 종들이 evolve는 자동사죠. evolved into dogs, 개로 진화하는 것이고 and those that didn't,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that didn't 다음에 생략된 게 뭐야? didn't 요 사이에 생략된 건 뭡니까? act friendly 그리고 toward humans가 생략된 것이죠. 그죠? 인간에 대해서 친근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애들이 became wolves, 늑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단골 문제는 뭐였습니까? 요 didn't 자리에 갖다가 이제 those 복수니까 weren't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앞에 있는 일반 동사 act를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eren't라고 쓸 수 없고 didn't를 써야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끌어올게요. 오늘 VIP 400 준비 다 됐나요? 네, 잘 됐을 거예요. 자, 끌어올려서 9페이지 마지막 문장이죠. 찍겠습니다.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Dr. Hare가 suggested that 이하를 주장했어 라는 이유인데 이때의 suggest 나온 경우에 요거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suggest는 주장, 명령, 권유, 제한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suggest가 주장, 명령, 권유, 제한으로서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은 그렇다면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should가 조동사니까 동사원을 써야 되는데 이때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should를 생략하면 인칭이나 시제에 상관없이
should가 없더라도 무조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면 여기 있는 sugges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에요. 해야 한다는 의향이 있는 주장이 아니라 그냥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죠? 해야 한다는 뜻이 없어. 그러니까 should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써준 거다? provided를 써준 거죠. 뭐죠? 만약 이때 suggest가 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는 주장이라면 그렇다면 provide라는 원형이 나왔겠죠. 아니면 should provide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Dr. Hill가 주장하기를 the friendly nature, 이번엔 또 friendly가 뭐예요? 형용사 사용이 뭐야? 그래서 nature, 명사 수식하는 거고요. 이 nature는 속성 내지는 본성이 되겠죠. 걔들의 어떤 친근한 어떤 속성 본성이 아마도 them, 그들에게 갖는 거죠. A survivor 어떻게 직접 나오죠. 생존상의 이점을 제공해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신한 게 또 나오고요. 이 that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allow 다음에 their population 하면 역시 뭘 써야 돼? to grow라는 투정 써야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생존상의 이점인데 그 생존상의 이점이 그들의 개체수가 to grow larger, 더 커지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뭐보다 than, that of of인데 자 이때 역시 또한 대신 좀 전에 얘기했던 지시대명사 대신 그쵸? 왜? 뒤에 수식어구를 동반하고 있으니까 대신 쓴 거죠. 즉 이때의 대신 가리키는 말은 뭡니까? The population.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개들의 개체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들의 개체수는 뭐랑 비교해야 돼? 늑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늑대의 개체수랑 비교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당연하지 뭐 하고는 꼭 가서 틀려온단 말이야. 뭐냐면은 요 자리에 then 한 다음에 그냥 of를 쓰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의 개체수가 늑대의 개체수보다 커지는 거지. 개의 개체수가 늑대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비교대상, 영어에서 비교대상은 무조건 정확하게 딱 맞춰줘야 된다. 개체수는 개체수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눈에 안 띄어.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원래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진화론적 생물학자나 진화론적 인류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결국은 종의 어떤 그런 행동은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라는 게 가장 그 근간이 되는 뿌리죠. 그지?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과 좀 별개의 문제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의 치명률이 의외로 높은 편이었어요. 물론 메르스만큼 안 됐어. 그지? 메르스 기억나요 혹시? 메르스 혹시 기억납니까? 몇 년도지? 3년, 5년, 8년, 한 10년 된 일이야. 거의 한 10년 된 일인데 박근혜 때였어요. 박근혜 때인데 그 메르스가 낙타에서 나오는 질병인데 치명률이 높아. 한 30% 죽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겁을 먹었죠. 선생님 그 당시에 기숙학원 출강하는데 기숙학원 들어갈 때도 항상 그 앞에서 그 온도를 체크해요. 그치? 그럼 니네는 온도 체크하고 열이 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니네는 막 열 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막 뛰고 들어가고 막 그럴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수업을 못하면 나중에 다시 수업을 해야 되거든. 언젠가는. 그러니까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은 게 어떻게 했냐면은 기숙학원 도착 직전에 창문을 열고 찬바람 쐬면서 들어갔어요. 열 내리라고. 한 달 열 안 나죠?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근데 그 메르스는 금방 끝났어. 치명률이 높으니까 감염률이 떨어지는 거야. 치명률이 높으면 얘를 죽이고 나서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딴 데로 옮겨가서 내가 죽어버려. 그럼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도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런 번식의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저절로 진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좀 치명률이 그래서 높은 쪽에 속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괜찮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그 특히 요양병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많이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한때 막 우리가 보통 장례칠 때 3일장인데 뭐 5일장, 6일장 뭐 그랬단 말이야. 왜? 장례식장을 잡지 못해. 뭐 이런 상황, 그죠? 그 다음에 일단 화장부터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본 사람 있죠? 그냥 진짜 우리가 최근에 그 이슈가 된 영연백 시체 넣는 가방 채로 넣어갖고 그냥 길바닥에 쫙 깔아놓는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변이가 됐죠. 변이가 되면서 얘네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확산력이에요. 전염력을 갖다 높인 쪽. 그래서 번식이 잘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염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 치명률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모든 바이러스가 그래요. 처음에 나왔을 땐 공격적인데 너무 공격적이면 금방 사라져. 근데 공격성이 좀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전염력은 높아져. 금방 전염돼. 아직도 안 사라졌잖아, 코로나. 아직도 그 키트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감기나 뭐 그거나 뭐 그 정도죠. 약간 좀 더 아프거나 뭐 약간 좀 부작용, 코 냄새를 못 맡아 이런 것도 좀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러스조차도 그 진화하는 것처럼 모든 종들이 다 자기 어떤 개체수를 늘리는 거, 번식을 잘하는 것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늑대는 인간과 함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이 문명을 갖다가 점하면서 그러면서 한 어떤 가장자리로 막 밀려나 있잖아, 늑대들, 야생 늑대들은요, 그죠? 많지가 않단 말이죠, 개체수가, 그죠? 근데 걔는 어때요? 인간의 손을 탄 바람에 전 세계 반려견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늑대들 입장에서는 뱀도 없는 것들 가슴에 배 까고 막 뭐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공은 누가 한 거야? 걔들이 한 거야.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그냥 개체수가 뻥뻥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밥 주니까, 그죠? 네, 그런 얘기죠. 이제 자, 그다음 I'll give you another example of how friendliness is related to survivors. 내가 당신에게 또 다른 사례를 줄 것입니다. 잠깐 선생님 얘기 안 했는데 잠깐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넘길 필요 없어요. 잠깐 보시면 앞 페이지에 여기 이제 provide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가 배울 때 provide A with나 before A 형태 많이 배워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자, provide는 provide A with B를 취하는 경우에 A에게 B를 미리 대신해. 그죠? 지금처럼 간접 목적어로 만들어준다면 A 그냥 B 쓰면 되겠죠. with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with를 쓰는 형태들이 많이 쓰고, 실은 provide는 with를 많이 씁니다. 주로. 그죠? 반면에 얘를 갖다가 다르게 바꾸면 B를 A에게라고 얘기하려면 앞뒤를 바꾸는 상태에서 for나 to 같은 걸 쓰게끔 바꿀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또 다른 사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of 다음에 of의 목적어들에 또 절이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 how 다음에 역시 friendless라는 명사가 주어, is라는 동사가 be relate to 연결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접 의문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근함이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지. 원래 relate라는 동사가 relate H예요. A를 B와 관련시키다인데 A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be related to라는 수동태에서 나오는 거죠. 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another도 얘기 쓰죠. 예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일단 복수까지 갈 것도 없이 the other는 정관사 the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상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another의 경우에는 붙였을 뿐이지
어떻든 on이라는 부정관사 쓰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예시가 딱 두 개밖에 없다면 나머지 하나의 예시는 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럼 그때는 디아드를 쓸 거야. 근데 그냥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드릴게요 했으니까 그 말고 무수히 많은 예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하나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뭘 쓴 것이다? another를 쓴 것이다. 또 기억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닥터 헤어와 그의 어떤 동료들이 디자인 앤 엑스페리먼트 실험을 갖다가 설계했는데 이제 누굴 가지고? 침팬지와 보노보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although가 나오는데요. although는 접속사죠.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although라든지 아니면 짧게 그냥 thoughla든지 또는 even though의 경우에는 또 뭐 경우에 따라서 even i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일 때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써야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양보를 할지라도 despite 내지는 in spite of는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두 종 침팬지와 보노보가 유전적으로 유사하긴 하지만 they're different in nature. 본성상으로는 본성에 있어서는 different 서로 다릅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although 부분을 갖다가 despite로 바꾼다 또는 in spite of로 바꾼다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답은 뭐야? 비동사를 동명사 being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the to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being이 동명사로서 despite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genetically similar는 똑같이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